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성균관대학교 한문학이랑 사학을 전공 중인 24살 사공전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3학년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한준입니다. 네, 저는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19학번 박예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관광학부에 재학 중인 21살 허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대학교 환경에너지학과에 재학 중인 22살 이유선입니다. 네, 현재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공화당의 트럼프와 민주당의 바이든 중에서 어느 쪽이 당선될 것 같은가요? 저는 민주당의 바이든이 당선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좀 더 당선이 유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바이든이 당선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바이든이 당선될 것 같은데요. 저는 공화당의 트럼프가 당선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이든 후보자가 조금 더 유력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전에 힐러리와의 접전 상황에서도 사전투표나 여러 유명 인사들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이제 승리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먼저 지난 대선의 경우에는 부동층이 무려 20%에 달했지만 이번 대선의 경우에는 7%로 상당히 부동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매체들이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중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의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바이든 후보가 52%로 트럼프 후보보다 10% 앞서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힐러리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샌더스 의원과의 경선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고 여러 불협화음이 있어서 민주당 내의 지지 세력이 나눠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샌더슨 의원이 조 바이든 후보를 지지 발언도 하면서 민주당 내의 결집이 이루어졌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앞서고 있는 여론조사의 경우를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힐러리와 트럼프가 비등비등한 그런 경우와 달리 이번에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와 좀 많은 격차를 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서 현재 바이든이 우세한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가 연속으로 당선되기에는 임기 동안 코로나19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을 했고 그걸 되게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에 대한 기대가 많이 낮아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코로나 사태에 맞이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를 좀 유연하게 대처를 잘 못한 것 같아서 아무래도 그거에 직격탄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전투표에서나 다양한 미국의 연예인들이 현재 바이든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데 그래도 트럼프가 당선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지난 대선, 미국 대선 때도 힐러리의 우세가 조금 더 점쳐졌지만 트럼프가 당선된 것처럼 이번에도 뭔가 아직 선택하지 않은 미결정 표들이 트럼프를 많이 지지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각 후보의 공약에 대해 알고 계시다면 가장 인상 깊게 본 공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 바이든 후보의 미국의 의료 혜택에 대한 공약을 좀 인상 깊게 봤는데요. 미국 국민들이 그 미국의 의료 혜택에 대해 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좀 제약회사가 의약품 가격에 대한 협상을 할 수 없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공약이 좀 생각이 납니다. 근데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변화는 화석 연료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한 게 있더라고요. 분명히 제재해야 하는 문제인데 환경 관련 규제 완화 정책을 오히려 추진하고 있어서 좀 이유가 궁금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가 이토록 미국 대선에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우선 미국과 한국은 가장 오래된 동맹국이기도 하고요, 우방국이기도 하지만 현재 미국이 군사적, 경제적으로 패권국이기 때문에 한국이 좀 더 미국 대선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세계 경기가 굉장히 불안정해졌잖아요. 그만큼 미국 대선은 이러한 불안정한 세계 경기 속에서 큰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 대선에 따른 한반도 및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생각을 간단한 키워드로 표현하자면 어떤 걸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번 대선의 키워드를 하나 뽑자면은 동아시아의 갈림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아시아에서의 가장 핵광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 대한 양 후보의 입장이 확고하게 다르고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을 다루는 양 후보의 입장 또한 확고하게 다르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소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요. 아무래도 두 후보자가 굉장히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당선 결과에 따라 한반도나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것들이 크게 바뀔 것 같기 때문에 시소라는 키워드를 결정했습니다. 저는 폭풍의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폭풍의 눈이냐면 폭풍의 눈이 이제 폭풍의 가장 중심부를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이 딱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되게 큰 격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폭풍의 눈이라고 했습니다. 네, 만약 앞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주신 예상 당선인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 같나요? 네,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아무래도 동맹과의 관계를 개선하다 보니 이번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긋났던 방위비 분담 협상이 원만하게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입장 또한 미국 우선주의가 아닌 중국과의 적당한 타협을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외교적으로 고심을 했던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나은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이든은 반독점 규제법을 통해서 거대 IT 기업을 좀 규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에는 수혜를 받는 기업과 수혜를 받지 못하는 기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기업의 차이로 인해서 양극화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는 이 미국 대선을 계기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조금 면면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한국일보가 미 대선 이후 한반도 및 아시아 정세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몰랐습니다. 네, 저는 인스타를 통해서 좀 접해봤습니다. 그 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번 인터뷰 준비하면서 들어보게 되었고 사이트 들어가 보니 굉장히 흥미있고 재미있는 주제로 포럼을 진행하는 것 같아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콜아시아 포럼 연사 중에 가장 기대되는 연사가 있다면 어떤 분이실까요? 저는 밥 우드워드 분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제 전공이 디지털 미디어다 보니까 그 워싱턴 포스트의 부편집장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좀 기대가 됩니다. 주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콜아시아 연사에서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에서 좀 의아하면서도 어떠한 연사를 보일지가 가장 궁금해서 주펑을 뽑게 됐고요. 연사분들을 봤는데 다 좋은 분들이신 것 같아서 딱 한 분을 고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콜아시아 포럼에 많은 관심이 생기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콜아시아 포럼도 함께 시청해 주실 거죠? 네, 물론 많은 기대 가지고 시청하겠습니다. 네, 꼭 시청해야죠. 네, 꼭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요. 2020년 콜아시아 포럼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사전 등록 후 유튜브 라이브로 시청하세요. 다양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문화올렛 팔로우. 한국일보 서포터즈 5조 화이팅!